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이 중요한 초등학교 때와 학업 성적이 중요한 중고교 시기에 ADHD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성인분들의 일생 중 어느 시기에 주로 찾아오게 되시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이 시기에 있으신데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수능이 조만간 치루어질 텐데요. 어쩌면 많은 ADHD를 치료 중인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약도 그만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듯 하고요. 수능을 마치고 노는 시기에는 잠시 치료를 쉬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관성대로 입학 후까지 쭉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에 입학해서는 새내기 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하루 일과가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대학 입학 초반에 적응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 고민을 아는 상태로 2학기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눈치채고 1학기 때 오시면 다행인 경우지요. 중고교 생활은 대부분 스케줄이 일정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다가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밤늦게 귀가하죠. 집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거나 학원 숙제를 마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루 일과가 일정하게 맞춰진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생활을 도와주시거나 공부를 독려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과 자체가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집중 문제를 캐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ADHD 경우에는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반대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하루 일과를 스스로 짜야 하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강 신청을 할 때부터 난감하고 강의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과제가 여러 개 나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누어서 기한까지 맞춰야 하는지,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지, 모든 게 고민이 됩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가장 심각한 경우는 학기 중에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오전 강의를 자꾸 늦거나 빼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학점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과제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제출 기한을 챙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죠. 제게 다니시는 대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정말로 흔했어요. 충동성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 학기에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좋은 이미지로 괜찮은 학교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크죠. 내 딴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인데요. 증상으로 인해 대화 도중 나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거나 설레발을 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학생들로부터 나댄다, 직설적이다, 엉뚱하다 라는 부정적인 평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초반에 마음먹은 의욕이 금세 꺼지고 안타깝게도 아싸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대도 예과 때는 그래도 공부가 할만한데 본과로 올라오면서 외울 양도 확 늘어나고 시험도 무수히 많아져서 어려워지는데요. 대부분 다른 전공 학과들도 마찬가지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의 내용이 확 어려워지고 과제도 복잡해집니다. 공대를 다니는 대학생분은 강의가 어려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소연을 하시기도 해요. 또 진로 문제로 고민에 잠기다 보면 학과 강의 자체에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떨 때 집중이 잘 안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1번이 관심 없는 내용일 때, 2번이 어려운 내용일 때입니다. 이 시기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막상 강의에 가도 집중이 잘 되지 않으니 자꾸 딴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강의에 가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학점도 중요하고 졸업하고 취업도 준비해야 할 텐데 강의 내용이 눈과 머리에 들어오질 않고 학점 관리가 안 되니 고뇌에 빠지는 거죠.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ADHD에 대한 치료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먼저 힘들어서 진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이 시기는 아마도 예상하고 있으시겠죠? 재수나 삼수, 공무원이나 편입시험 준비, 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등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ADHD 치료에 찾아오십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분 중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 환자분도 있었는데요. 치료 과정에 만족하며 성공적으로 수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학원에 다니며 공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쓱 하나 집에서 공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오전과 오후 일과 중에는 귀찮고 부담이 되니 공부를 소홀히 해요. 뒤늦게 정신이 들어 저녁에 공부를 얼마간 하다가 밤이 됩니다. 그러면 쉬어야지 하고 게임을 하거나 OTT를 보느라 핸드폰을 오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늦게 잠들게 되고 늦게까지 자다 보면 학원에 갈 시간이 이미 지나 있는 거죠.
늦게라도 학원에 가면 그래도 그 이후 일정은 괜찮을 텐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 하루는 이미 망쳤구나 라는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100번 생각해도 분명히 늦게라도 학원에 가는 것이 학업 과정을 쌓아가는 것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학원에 간다는 것은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미 놓쳐버린 수업을 또 따라가야 할 텐데, 더더욱 이렇게 놓쳐버린 수업이 이미 여러 개인데 언제 또? 라는 생각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죠. 결국 마음의 잠시의 안도를 얻기 위해 오늘 하루 학원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또 스카나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의는 뭘로 듣죠? 네, PC나 태블릿으로 주로 듣습니다. 그러면 뭐가 프리하죠? 네, 핸드폰입니다. 강의를 듣다가도 이 핸드폰을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오는 대로, 카톡이나 인스타 DM이 오면 오는 대로 핸드폰을 열게 되고, 한번 열면 기본 30분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물론 PC나 태블릿으로 딴짓을 하기도 쉬워집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진료에 찾아오게 되세요. 오늘은 성인이 된 이후에 ADHD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 특히 학업과 관계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고민이 되신다면 돌이키기 어렵게 되기 전에 치료를 찾아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학 1학년이라면 2학기가 되기 전에 이미 1학기 초에 이상한 조짐이 감지되는 대로 찾아오시는 게 좋아요. 재수를 시작한다면 조금만 쉬고 공부를 시작하자 라고 할 때 쉬는 기간을 최소로 적게 잡고 치료에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과정과 결과에 훨씬 만족하게 되실 거예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학업과 무관하게 성인 ADHD 치료에 찾아오시는 다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